예, 시장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불확실성들 한번 얘기하면서 과연 이것을 정말로 큰 불확실성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봐도 될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죠.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주말 사이에 다시 불확실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물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미국과 이란 간의 제재도 있겠지만 연준과 관련해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보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보나 이거 금리 방향성 좀 헷갈린다, 모호해진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좀 FOMC 회의 이후의 결과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만 보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 중에 QE 쪽 내용도 있었고 지불준비금 인하 관련된 그런 코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냥 매파적인 코멘트로 마무리된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기적인 전망을 할 때 FRB가 막 공격적으로 막 인하를 막 하겠다라고 이렇게 점도표를 만들었던 적이 과거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망할 이유도 없겠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도표 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전 표를 그러니까 이번 FOMC 회의 이전의 표입니다. 저게. 그리고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이번에 변화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약 25bp씩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전주에 나왔을 때도 우리 앵커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금리 확률상 별로 확률이 없는 양단에 있는 그런 확률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처럼 점도표도 저 위로 있었던 좀 쓸데없이 좀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들이 모이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볼 필요도 없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보면 대강 이제 답이 나올 텐데 두 개 다 25bp 추가 인하 쪽을 이제 하단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실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금리 확률도 내년 1분기까지 보더라도 다 이제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장중에 한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내리면서 좀 실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실망하면서 100포인트 내린 것보다 이 100포인트 내린 거에서 다시 돌려 세운 그러니까 그 100포인트 이렇게 내렸다라는 것이 장중에 이제 그 발표 이후에 내린 걸 얘기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전일 대비로 따져보면 막 200포인트까지도 갔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다시 돌려 세운 것이 폭이 한 260포인트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QE나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돌려 세운 그 힘 260포인트 정도의 힘을 거기서 또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이는 현상이나 그 수치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히려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점도표도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강조하는 게 양극단권 빼고 보자. 그리고 실제로 조정된 수치를 보자면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를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이런 점 찍어서 수치 나오는 거 빼고 유의미한 자료들이나 흐름들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시하게 본 게 사실 단순한 금리 결정보다도 어떤 QE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 네. 그것을 보자라는 거였었는데 그 관련된 코멘트도 나왔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불준비금 금리 관련된 그런 코멘트도 나왔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공급에 대한 그런 코멘트는 항상 그 유동성하고 채권 쪽 입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QE가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2009년을 떠오르는데 사실 2009년에서 10년째 되는 2019년이기 때문에 10년 주기설로 위기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거꾸로 10년 주기로 QE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60포인트 회복했었던 강력한 기대감 이것도 시장 내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관련돼서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생각보다 더 빨리 대차 대조표 확대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 그런 코멘트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장에서 지금 뭘 보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금리 인하 이것뿐만이 아니라 QE까지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시장을 만족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그 전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채권 입찰들이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금리가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금리 쪽 말고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연관돼서 QE를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단기 유동성까지 공급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유동성 확보가 공급이 더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흐름하고 글로벌 10년물 국채 흐름하고 다우지수하고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예. 보시면 아래에 빨간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은 게 금리가 1.75에서 2% 선입니다. 저거를 FRB가 당분간 저 구간 내에서 움직이게끔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고 공언한 데거든요. 예. 그러니까 1.75에서 2까지 왔다 갔다 한다라고 금리를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박스권까지 간다. 그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 기간이 10월 11일까지 일단 공급을 하겠다라고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달 말에 한 440억 불 정도가 증가하는 채권 입찰이 있고 10월에 또 880억 불 증가되는 그런 규모가 있어서 지금 FRB가 공급을 하겠다고 한 1,050억 불하고 수치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FRB가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서 움직일 것이고 금리가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거하고 반대로 움직였었던 다우지수.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우지수가 또 위에서 갈색선이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네. 만약 아래 채권 금리하고 다우지수가 좀 연관성이 있어서 연동돼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저 박스권처럼 다우지수도 등락이 겹쳐지면서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다우지수도 금리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결국 정책의 힘이 주가 지수도 좀 박스권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은 한 10월 11일 정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10월 초까지는 이 단기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고 박스권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최근에 한국 시장이 좀 미국 시장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박스권만 유지가 돼도 한국 시장은 좀 더 강세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제일 겁내는 것은 지금 미국 시장을 자꾸 보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깨져버리면 우리 시장 뭐 그렇게 자체적으로 높은 건 아닌데 미국 시장이 깨지면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시장만 보지 않고 다우지수를 보는 건데 다우지수 쪽이 저 정도의 박스권만 유지된다면 우리 시장은 뭐 큰 문제가 없이 상승 시도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계획된 필연적인 유동성 공급 때문에 채권 금리도 박스권은 유지가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수, 시장도 박스권에서 머물 것이다. 이 정도만 버텨주면 우리 시장도 역시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나 일련의 신호들에 대해서는 역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다만 좀 안타까운 건 이 다음 스텝에 있을 이벤트라고 한다면 실적이란 말이죠. 근데 실적으로 시장을 막 끌어올릴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맞습니다. 실적이나 경기나 지금 안 좋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낮아진 기대감 때문에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장에다 실망을 줄 것인가 놓고 보면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 정책은 보통 시행되고 난 다음에 작동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금리가 인하가 된 게 벌써 한 2달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한 분기 정도의 조정 기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기간 정도는 그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금리 쪽의 움직임, 유동성 공급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재판이 나는 재현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쪽 주가 지수하고 경기 흐름하고 상관관계를 놓고 보면은 2016년의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 살펴봤었던 실질적인 그 미국의 이익 전망이나 과거의 1분기나 2분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2016년의 흐름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 저 경기 흐름하고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1분기 기업 실적이 0.29%가 전기 대비 전년 대비 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0.35% 정도 감소를 하고 이번 3분기에 3% 넘게 거의 한 4% 넘게 마켓워치 집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좀 전망보다 실제 집계가 좀 좋게 과거에 1분기나 2분기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3분기도 저 정도로 안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분기 연속으로 기업 이익이 줄어들었던 것이 또 공교롭게도 2016년 2분기 때라는 것입니다. 예. 그 직전에요. 그래서 살펴본다면은 저 박스권, 빨간 박스권으로 3번의 경기 조정을 지금 제가 표시를 했는데 예. 맨 왼쪽이 2011년에서 12년이고 가운데가 2015년에서 16년 그리고 맨 오른쪽이 지금의 현재 상태죠. 그래서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경기 조정이 나타나고 있을 동안에 다우지수가 하락을 하는 경우는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경기 조정 중반을 지나면 박스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2011년에서 2012년은 좀 하락을 했지만 2015년에서 2016년 구간에서는 하락하지 않고 박스권에서 경기 조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 이번에도 그 흐름하고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경기 조정, 경기 흐름에서 지금 아래쪽에 표시한 경기 흐름은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인용한 이유는 전체적인 OECD 국가들을 포함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를 공통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요. 파란 굵은 선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이고 약간 턴하고 있는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중국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방으로 꺾여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안 좋은 것이 반영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안 좋은 경기나 기업 실적이 3분기에도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점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저 경기 조정이 2016년처럼 옆으로 기는 박스권을 지나면서 3분기에서 약간 바닥을 다지는 그런 턴어라운드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도 좀 2016년처럼 경기 하강 국면에서 턴어라운드 국면에서 주가가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해보죠. 저 그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연속적인 뭐 하강 국면 때문에 경기 그리고 지수 자체도 좀 계속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연속적으로 실적이 약간 둔화된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 그리고 지수 자체는 박스권 정도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와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이런 박스권이 계속 유지만 된다면 상승으로의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장 쪽으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우지수만 꺾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같이 좀 더 진행되는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요인 속에는 중심에 또 반도체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쪽에서 그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코멘트했었던 과거 마이너스 금리 감안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미국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지난주에 미국 경기 침체가 임박하진 않고 있다. 당장에 임박하지 않고 있다. 이걸 놓고 본다면은 지금 국채금리 하락이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하락이고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조정을 전반적인 사이클상의 흐름이다. 예. 일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도 지금 급락이나 과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미국이 건재하다면 우리 쪽은 지금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이번 주만 놓고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쪽에서 이번 FOMC 회의 때 좀 안 좋게 발언하신 분들이 23일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나 25일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뭐 발언이 이어지는데요. 이런 분들이 좀 또 안 좋은 식의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좀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채권 공급이 지속되면서 납입일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또 이 구간 동안은 미국은 박스권에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책의 힘을 좀 보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6일 날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